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뭐가 되게 많죠? 지금, 제가 설을 맞아가지고, 준비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먼저 제가 하듯이 그 내용을, 오늘 그 주제가 되는 내용을 먼저 한번, 촬영을 하고, 녹음을 하고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필요한 그 자료 화면을 준비를 해본 것입니다. 네, 소리를 줄여볼게요. 이거 지금 칼 가는 기계예요. 제가 오늘 주제가 이 칼갈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원고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설날 칼갈이처럼. 스승님 블로그를 통해 마크 맨슨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 등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구독자 144만 명을 보유한 마크 맨슨은 최근 내한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로 한국을 지칭했습니다. 유교 사상과 자본주의의 단점이 극대화한 것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음력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을 맞아 칼을 갈러 갔습니다. 앞서 소개한 유튜브 올바른 길에 따르면 금전운의 상징은 물입니다. 집안에서 물을 다루는 곳은 주방과 화장실이므로 재물운을 좋게 하려면 이 두 곳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주방은 건강운의 바탕인 식복, 즉 음식을 다루는 곳입니다. 주방의 냉장고, 화구, 칼과 도마 관리는 중요합니다. 특히나 칼이 묻은 집은 운을 벌기가 어렵다고 해요. 집에서 조리를 하지 않는 가구가 점점 늘고 있어요. 저도 그 중 하나인데요. 그렇더라도 도마는 깨끗한 걸로 준비하고 칼은 잘 들어야 운이 좋다고 하니까 칼을 갈러 간 것입니다. 무엇이든 제 역할을 다할 때 운이 좋아집니다. 칼을 국자로 쓴다면 어떨까요? 수술실 칼이 묻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칼은 쓰임새에 맞게 쓰고 잘 갈아야 그 본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국자로 태어나셨나요? 칼로 태어나셨나요? 아니면 안경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칼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맡은 역할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 정체성에 맞춰서 여러분은 잘 연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칼을 갈러 가니까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가부장 문화가 남아 있어서 부엌 살림이든 명절 준비든 여성이 주로 하기 때문일 거예요. 올바른 길을 시청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집안 운을 좋게 하는 일이 여성에게만 무게가 지워지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화제가 됐던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노희경 작품이죠. 그 디어 마이 프렌즈의 인물 중에서 석균의 아내 정아가 떠오릅니다. 석균은 정아를 종부리듯 합니다. 정아가 이른이 넘어서도 시댁 형제 뒷바라지하는 걸 보니까 시부모 봉양은 물론 집안 대소사 챙기는 등 그녀의 삶은 온통 남편과 시댁을 위한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아내를 하대하니까 딸도 엄마에게 까칠하게 대합니다. 왜 그러고 사세요? 하고 질문이 나올 즈음에 정아가 남편의 핍박과 치사함을 견딘 이유를 알았습니다. 석균이 약속한 세계 일주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입에 발린 소리였습니다. 남편 김석균은 나 죽으면 이 집 팔아서 너 혼자 가라 하면서 소리치고 짜증을 내더군요. 아내는 집안의 태양이라는 뜻에서 어원이 안해입니다. 집안을 비추는 태양, 아내의 가치를 가족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편과 자녀가 아내를 존중하고 대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디어 마이 프렌즈의 정화는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라며 결단을 내립니다. 석규는 결국 개과천선하죠. 하지만 이거는 드라마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 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죠.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며 꼰대 남편인 석균이 변화하면 사실은 아내가 가장 좋은 거잖아요. 요거 다음 화면도 있어요. 요 기계로 칼을 또 갈기도 하더라고요. 요거는 불빛이 납니다. 여러분 칼을 갈다라는 말과 칼을 벼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칼을 가는 건 이렇게 뭐 숫돌이라든지 이런 기계에다 가는 것을 간다고 하고요. 칼을 벼리다라는 말은 그 불을 사용해서 같이 칼을 연마하는 것을 칼을 벼리다라고 한대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할 때 막 불꽃이 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 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죠. 가부장적이고 이기적이며 꼰대 남편 석균이 변화하면 사실 아내 정화가 가장 좋잖아요. 석균 같은 남편들이 아내, 즉 남 좋은 일을 할까요? 가령 상담실에 우리 남편 좀 만나주세요 하고 청하는 아내가 많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좀 만나주세요 라는 딸들도 많다고 합니다. 엄마가 변하면 딸이 좋잖아요. 엄마가 딸, 그러니까 남 좋은 일을 할까요? 사람은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이나 엄마가 변할 거라는 기대를 아예 그냥 하지를 마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로 불리는 한국에서 제일 우울하고 힘든 계층은 노인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노인이 더욱 그렇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성은 관계와 능력에 힘을 쏟는 비율이 약 10대 90입니다. 노인이 돼도 경제 상태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늙으면 남자는 관계로 인한 어려움은 생기겠지만 옆에서 아내가 해결해주고 메워줍니다. 남성과 반대로 여성은 관계와 능력에 들이는 에너지가 90대 10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성이 수명이 아주 길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사별 후에도 10년에서 20년을 여성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가난, 질병, 학대, 자살에 여성이 더 많이 노출됩니다. 여성 노인이요. 그러므로 여성 노년기가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인생 후반전을 맞는 여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지옥을 대비해서 부디 칼을 갈고 벼리십시오. 화목하면야 좋겠지만 그렇다고 가족 관계가 왜 꼭 좋아야만 할까요? 불편한 가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의, 특히 여성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희생과 인내가 있어야만 가정이 유지되고 화기애애하다면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인내와 헌신을 거두십시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에 걸릴 겁니다. 구성원이 함께 노력할 때 가족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화합을 빙자해서 누구 한 명을 희생양을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 여성은 첫째, 관계에 들인 노력의 일부를 거두어서 자신의 능력을 찾고 개발하는 데 써야 합니다. 둘째, 노인의 건강과 돈과 외로움 관리를 위해 제발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셋째, 조상복을 얻고 운을 벌기 위해서 친정 부모님을 기리고 추모하세요. 시부모나 시댁 제사와 차례와 시댁 식구 대소사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정작 자기 부모와 자기 집안을 등한시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설에 시부모 차례를 챙겼으면 이번 설은 친정 부모 차례를 지내십시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결혼했으니 그 집 귀신이 되라느니 출가 외인이니 하는 말은 베란다 밖으로 아니면 종량제 봉투 속으로 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여기 준비해 둔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 가장 먼저 눈에 띄시는 건 뭔가요?
이거 책이 먼저 눈에 띄시면은 좋을 텐데. 제가 작년 한 12월부터 좀 눈여겨보는 그런 매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는 뭐 소개해 드렸지만 이정재 선생님 올바른 길, 그리고 넷플릭스에는 이게 지금 책이기도 한데요.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 그리고 곤도 마리에 씨, 그 정리의 여왕이라고 하죠. 일본에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뭐 스파크 조이, 그리고 기쁨을 찾아라.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보고 있어요. 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도 내용을 만들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또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놓인 음식은요. 설에 이제 꼭 먹어야 한다고 이정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음식들인데요. 지금 이 위에 돈도 눈에 띄잖아요. 이거 돈에 관련된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거 이제 신권을 제가 이제 그 은행에서 바꿔 왔습니다. 신권을 세뱃돈으로 이제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신권을 주시게 되면 만약에 그냥 뭐 먼 친척이다, 뭐 친척 조카다 이래서 주시는 것과 가족한테 챙겨주시는 건 좀 다를 텐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갑이 재물운의 상징이고 지갑에 꼭 넣어야 할 것들이 있다. 빚의 상징이니까 카드는 최대한 적은 장수를 넣고 그다음에 가족 사진을 꼭 넣어라. 그리고 이렇게 새해 소망을 적은 소망 쪽지를 꼭 넣어가지고 다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지갑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칼도 말씀드렸지만 지갑은 용도가 돈을 넣는 거잖아요. 요새 물론 현금을 많이 안 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갑에는 반드시 돈을 넣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제 신권 중에서 뭐 5만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가족한테는 이거를 주실 때 여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해서 아무개야 이 5만 원짜리는 올해는 절대 쓰지 말고 지갑에다가 간직을 하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뭐 장지갑이 됐든 혹은 뭐 반지갑이 됐든 아니면 이런 카드 지갑이 됐든 근데 이게 돈을 이렇게 꾸기거나 이렇게 그런 건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네요. 반지갑은 그래도 이게 꾸겨지진 않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그 신권 5만 원은 쓰지 말고 지갑에 넣은 다음에 1년 내내 그냥 간직하는 걸로 나에게 어떤 행운을 주는 표시라고 생각하면서 간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세뱃돈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제 귀하다, 너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봉투에다가 예쁜 봉투에다가 넣어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영상 작업하다가 제가 막 뭐 지우개로 지우거나 뭐 연필 깎고 그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이 종이를 대고서 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배우고 있는 그 For Human Types죠. 사체질 연구소에서 이제 들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그 연구소에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폐에도 이 사체질의 체질 코드가 담겨 있어서 그거를 그때 이제 공부할 때 이 자료가 필요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어떻게 지폐 그 세뱃돈 하다 보니까 우리 지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세뱃돈 주실 때 그냥 그 돈만 주고받고에 신경 쓰시는 것보다 5천 원권에 나와 있는 이율고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이신 5만 원권의 신사임당 그리고 퇴계 이황 선생 그리고 세종대왕 이분들은 어떤 체질이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들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 역시 이정재 선생님의 올바른 길 유튜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쌀떡국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재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쌀가루, 그다음에 사골 엑기스. 이건 당연히 소고기죠. 그다음에 사골 농축액 이것도 소고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뜯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숟가락도 들어있네요. 이렇게 육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고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떡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설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떡국입니다. 쌀은 그때 제가 모든 체질에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이 있는데 이쪽 체질, Fire Earth 타입이든 그 다음에 Air Water 타입이든 요 둘끼리 맞고 요 둘끼리 맞는데 이 둘은 서로 두 개는 반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혈할 때 피가 좋으니까 섞어. 4가지, 5가지 다 섞어가지고 수혈해줘.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명체도 인간도 기본적으로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들의 먹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와 그리고 기린은 먹이가 다르죠. 나비와 거미도 먹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올빼미, 그런 새와 그 다음에 뭐 비둘기는 먹이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왜 자꾸 이렇게 가려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매번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느낌으로 아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쌀은 뭐 모든 체질에 맞으니까 쌀로 만든 이 가래떡도 마찬가지겠죠. 가래떡은 기본적으로 장수, 무병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요걸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썰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돈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재물복이라든지 건강운을 같이 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물복 하면 꼭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갈비찜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갈비찜이 꼭 소갈비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갈비찜은 이쪽, 저쪽은 또 다른 갈비찜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먹으면 좋다고 한 게 이제 이건 존중의 의미래요. 산자도 여기 보면은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주로 재료가 뭐 밀가루가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무 체질이나 먹기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어르신들께는 꼭 이렇게 한과를 선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 꼭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많이 먹는 게 그 꼬치전이잖아요. 꼬치전에 저쪽에 해당하는 재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구입을 하지 않았고요. 감자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덩쿨 식물, 뭐 고구마라든지 달래 이런 거는 그런 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감자는 거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자는 그리고 여기에 쓰인 저는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기름도 이쪽에 해당해서 이거를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전과 더불어서 꼭 먹어야 하는 것은 바로 만두. 만두도 어떤 복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로 만두를 바오즈라고 할걸요, 아마.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화합을 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좋기 때문에 만두를 꼭 먹는 것 같습니다. 만두도 이쪽 재료를 넣을 수도 있고 저쪽 재료를 넣을 수도 있죠. 뭐 이쪽 재료를 넣는 것, 기본적인 우리 많이 접할 수 있는 돼지고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만두가 있을 것이고 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새우라든지 그런 거를 넣어서 만드는 만두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우라든지 뭐 두부라든지요. 그 다음에 잡채도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해요. 잡채야말로 뭐 이런저런 여러 재료들을 넣어서 이렇게 섞어서 만든 요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그런 화합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서 화목 들어있어서 꼭 먹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식혜인데요. 식혜는 뭐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식혜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그런 좋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서 식혜를 꼭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식혜를 많이는 먹지 않고요. 식혜에 이제 꼭 들어가는 게 여기 재료에도 나와 있는데 생강은 이제 이쪽이어서 괜찮은데 저쪽인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많이 먹진 않지만 뭐 이 정도 먹는다고 해서 큰 탈은 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좋은 의미라고 하니까 조금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건강 뭐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강아지 이야기하면서 노령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 노령견이 사람 나이로 치면은 지금 90살이 넘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나이 들수록 중요하겠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린 이 신경 끄기의 기술도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닌 것은 좀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나에게 선택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이제 에너지를 쏟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저희 강아지를 보니까 5감각 중에서 가장 먼저 소실되는 것이 뭐 청각, 그리고 뭐 시각,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후각이라든지 촉각, 뭐 미각, 이런 것은 그것보다는 덜 소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각을 위해서는 이런 전자기기를 좀 덜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휴대폰이라든지 뭐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청각을 위해서는 이어폰 사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그래서 이 화면을 편집할 때 예전에는 막 자막을 계속 넣고 했는데, 시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훼손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막을 넣지 못한 거에 대한 좀 미안함이 있어서, 죄송함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최대한 또박또박 이야기해서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렇게 화면에 유튜브 앱을 들어가 보면, 자, 제 계정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김사혜와 들레 이렇게 들어가서 제 계정을 보면 어디 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를 할까요? 여기 보면은 입춘 드는 시각에 대한 이 영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지금 보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실 때 자막 설정하시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소리를 좀 줄이고, 여기 화면에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여기 맨 위에 이렇게 설정 아이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누르면 화질, 재생 속도, 자막, 잠금화면, 추가 설정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이 자막을 누르시면 자막 사용 중지에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한국어 자동 생성됨, 이것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막이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입춘대길 건양다경을 이걸 굳이 꼭 네, 한자로 쓰지 않아도 보시면 이렇게 그 음성과 싱크로가 맞게, 그러니까 같이 그 자막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막을 보시면서 보시면 더 음,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부분을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